이번엔 경기도를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에 평택 지원특별법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평택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다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토론회 주한미군, 이제 평택 주한미군 기지죠.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주한미군 이전에 평택 이전에 따르는 각종 지원을 받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평택 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토론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택 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르는 이제 피해 이제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 지역 발전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 날에 제정된 한시법입니다. 아하. 그래서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2014년까지 유효한 법률이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연장을 들어가고 4차례 이해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년까지 유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연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또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다시 이걸 연장해야 된다. 평택시뿐만 아니라 의회 연장이 되게 되면 여러 지원이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평택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86개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장을 하면서 지금 한 15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완료를 했는데요. 아직 사업이 남아 있고요. 당초 2004년도에 지원 법률이 제정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이전한 거는 거의 10년이 다 돼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들면서 평택시뿐만 아니라 평택시 의회 그리고 평택시 기자단 시민들이 함께 이 남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6년 일몰 예정인 법안이 더 늘어나야 또 다시 좀 더 연장을 해줘서 연장돼야 된다. 지역 발전에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런 평택의 행복에 좀 가슴 아려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인데요. 동두천의 목소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울고 말해, 네가 뭔데 그만해. 동천 시민을 무시하고 또 우리 동천을 정말 중요한 그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3,000명이 다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차피 주한미군을 봉쇄할 수밖에. 네, 우리도 평택처럼 이런 표현들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두천 시장까지 직접 단결, 노사 분규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동두천시 사실상 여기가 한때는 캠프 K시라고 해서 동두천 미군이 한 2만 명가량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군의 핵심이었네요. 상당히 컸었는데 여기 있는 미군들이 지금 다 평택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요. 약 한 3,000명가량의 주한 미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으로 주한 미군이 대거 이전을 하면서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당시에 관광 특구였죠. 보산동 지역의 상권이 지금 하는 등 동두천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르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 이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명 중에서 나머지가 이전하고 한 3,000명가량의 지금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동두천시 전체 동두천시 면적이요. 100제곱킬로미터가 좀 안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42% 거의 그러니까 한 40제곱킬로미터 가량이 거의 42%가량이 미군 공여지가 있는 곳이 바로 동두천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전을 하면서 물론 그중에 일부 한 절반가량은 한 20제곱킬로미터 정도는 반환을 받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앞서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가 바로 알토란 같은 시내 중심부에서 3,000명이 그 넓은 땅을 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다 완전 이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요 남아있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주든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뿔이 나고 시위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두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거죠. 완전 이전도 아니고 그리고 남아있는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평택 지원특별법처럼 우리도 동두천 지원특별법 3,000명이라는 미군이 남아있는 주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원해달라라는 게 바로 동두천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과 동두천뿐만 아니라 긴 시간 이제 안보를 희생한 지역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생각인 건데 결국엔 평택 지원법도 지금 연장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특별법만한 게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 다들. 지금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주한 미군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택은 주한 미군 현재 거주하고 있고 동두천은 일부 이전했고요. 의정부는 8개의 미군 공여자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한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사실 좀 부족합니다. 평택시 역시 조그만 사업 지원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전한 지역은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 매입 비용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이전한 지역에 대한 좀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법률,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제정 움직임까지 있고 과연 평택도 지금 뭐 특별법 연장하자고 하는데 없는 법이다 보니까 예.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평택은 현재 법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까지인데 좀 더 연장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다만 평택이 아닌 지역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3,000명이라는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의정부처럼 아예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넉넉히 있는 상황입니다. 8개 중에서 4개는 그냥 아파트만 지었고요. 예. 4개는 기업도 유치도 안 되고 또 나머지 뭐 비용 매입해서 시가 개발할 수도 공원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 공통된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